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처셀이 물론 하락은 했습니다. 하락은 했지만 우리가 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반전의 개연성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최근에 주가가 우리가 그 기자회견, 기대했던 기자회견에서의 기대 요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세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물론 전체 시장의 하락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럼 우리가 수급상의 반전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공지사항, 네이처셀의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타입 C 미팅이나 타입 D 미팅권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뭐 이야기로 나온 게 아니고 말로 나온 게 아니고 공지사항에 딱하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 부분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수급상의 지금 현재 변화의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실전에서 즉각적인 정보나 사인은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바로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네이처셀이 일단 그 3일째 내렸어요. 3일째 내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 그 계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낙폭은 지금 현재 좀 줄어들었다. 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외인 매수도 소량이지만 좀 보입니다. 네. 우리가 물론 외인 매수가 소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숏 커버링이 들어오는 부분이 외인 순매수로 잡힌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숏 커버링 부분이 작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250만 주 근처에서 머물러 있는 부분들을 일단 보면 어느 정도 감잡을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공매도가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가 급속도로 늘지 않은 것은 숏 커버링이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 친 거 매수를 다시 하면서 상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논점은 일단 뭐 박스권 매매를 공매 세력은 하기 때문에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쇼커버링 상환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지만 외인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11월 24일과 25일 패턴을 보면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네이처셀의 그 공지사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서 보면은 요와 같은 건의 공지사항이 있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여기 중간에 4번 항목 보시면은 타입 C나 또는 타입 D 미팅을 하기로 했다. 이거는 미팅에서도 좀 상급 단계의 미팅입니다,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미팅 종류를 잠깐 보여드리면 타입 A, 타입 B, 타입 C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최근에 타입 D 미팅까지 나왔어요. 근데 네이처셀에서는 타입 C나 타입 D 미팅을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보면은 타입 A는 주로 유아 같은 거를 타입 A 미팅이라고 하고 타입 B는 FDA 조언을 구하는 회의 정도. 그죠? 그리고 타입 C나 타입 D는 이 A나 B보다 상급 단계의 미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타입 C의 미팅에 대해서 보시면 A나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타 논의를 포괄한다. 주제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 임상시험 설계나 통계 분석이나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 해석, 화학, 제조, 품질 관리, 즉 CMC죠. CMC나 라벨링, 포장 관련 질의 등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상권에 있어서 이 타입 C 미팅 정도라면은 기대를 임상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는 이 타입 C 미팅을 하거나 D 미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다 고차원적인 미팅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타입 D 미팅은 최근 새롭게 나온 타입 D 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에서 2개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FDA하고 조율이 다 된 것이고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팅이죠. 그러니까 제일 고차원적인 미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요 타입 C나 타입 D, 네. 요 미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올 것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이 기자회견 건 이후에 실망감이 이제 주가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네이처셀이 뭐 악재가 이번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새롭거나 또는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밀린 것이죠. 악재가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좀 중점을 여러분들이 좀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여러분, 수급이 다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돌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공매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급이 돌려지면은 재료는 알아서 등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전개될 기한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국내 조인트 스탬 임상은 공식적으로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죠? 행정소송권이 있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미국 FDA 임상이 이게 실패가 된 겁니까, 여러분? 실패가 절대 되지 않은 거예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실패한 거, 식약처에서 실패한 거, 이게 제일 큰 악재였고 그 다음에 큰 악재는 현재 없다는 거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미국 FDA 임상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빠르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지만은 실패한 게 절대 아니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재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한 재료는 주가를 다시 끌어당길 모멘텀이 충분히 될 거예요. 수급을 돌리면서 재료도 자연히 불거져 나오면 시세는 위로 뜨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타입 C나 타입 D나 또는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뭐 중간 결과 발표 건이나 펀드 자금 유치 건이나 언제든지 하시라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신속하게 정보와 판단을 드리겠고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은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도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참고사항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를 꼭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